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월 16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변칙적으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어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공수처 조사도 밤늦게까지 받았고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내게 됐는데 오늘은 5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되면은 즉각 석방이 되는데 아마 내일 좀 결론이 나올 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발부 이게 모두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불법 영장이라는 판단에서 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공수처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불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한 민심이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하나 나왔는데 민심이 거의 뭐 폭발 수준입니다. 물론 완전히 뒤집혀진 것은 아니지만 좌파를 지지하는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도 아직 많이 있고 또 중도층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아직은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것은 아니지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런저런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발표된 것은 우리나라 여론조사 업체 그 4개사가 동시에 실시하는 그 여론조사가 있죠. 전국 지표조사 NBS라고 하는데 엠버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업체가 동시에 공동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제 그 상황 현직 대통령이 그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호처 차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제 제가 호송 차량을 타고 경호처 차량의 호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보도가 잘못됐던 것을 제가 잘못 인용을 한 겁니다.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송 차량, 그러니까 공수처 차량이 아니고 호송 차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그런 통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가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40%대. 그러니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때 대선 때 받은 그 득표율에 근접하는 40%대 중반대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이재명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 계속 30%대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들었죠. 어느 조사를 하든지 이재명은 30%대 안에 딱 묵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지지 후보 없다가 또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20만 나와도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당선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들고 있는데 오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 체포 영장 집행, 신병이 이제 확보가 된 공수처가 확보를 한 이 상황, 사상 초유의 이 상황을 맞아서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박스권 30%대가 떨어졌습니다. 30%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조사에서 자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후보 이름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 이재명이 1위는 1인데 여전히 뭐 1위죠. 그런데 28%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31%, 그 30%도 30%대 박스권 안에서 딱 그때까지도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8%,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이 구검이 된 이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재명은 30%대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를 했는데 13%를 기록했습니다. 13%. 두 자릿수를 이제 기록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재명, 무슨 뭐 마치 대세론을 형성한 것처럼 행세하는 이재명이 28. 그런데 한 2분의 1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2분의 1 정도 득표를 기록을 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13%도 한 절반 정도 그 이재명보다 그까지 추격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8, 오세훈 6 이렇게 이 순으로 쭉 나가고 한동훈 5, 그리고 우원식 3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재명의 30%대 박스권이 붕괴가 됐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치고 올라간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만약 그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조기 대선을 가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36%는 민주당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을 포함한 거죠. 민주당 후보에게. 그리고 응답자 33%,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 있죠. 33%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그 유권자가 앞서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주 조사보다 무려 5%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주 41%였는데 이게 5%포인트나 감소해서 36%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지난주 29%였는데 이게 33%로 4%포인트나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계속 이 상황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파를 지지하는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좌파를 지지하는 여론은 계속 낮아지는 이 상황인데 그 폭이 올라가는 폭, 떨어지는 폭이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직후부터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이든 2027년 대선이든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 이렇게 나타났는데 일단 48이 정권 교체, 41이 정권 그 연장이죠. 보통 이 질문을 보면은 그 과거에 이런 사태가 없을 때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항상 국민들은 정권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한다가 한 60%가 나오고 정권 유지를 원한다가 40% 정도 나옵니다. 6대 4.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에서 오히려 48대 41 굉장히 근접하죠. 근접을 한 데다가 이 역시 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쪽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나 줄었고 정권 연장을 희망하는 쪽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 변화폭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주일 사이에 이런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재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재집행 됐는데 집행해야 한다 59,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33.
이렇게 됐는데 이것과 좀 관련한 조사, 이 윤석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6%인데 이게 그동안은 파면을 해야 된다가 한 70%, 기각을 해서 직무 정지를 풀어야 한다가 한 20%, 그럼 한 10% 정도는 뭐 유보나 이런 것이고 7대2 정도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빠른 폭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59대 36. 원래 한 70대 20인데 지금 59대 36으로 빠른 폭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효과다. 물론 이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그대로 깔려 있죠.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고 특히 이재명은 이 집권을 하면 안 될 인물, 좌파 선동가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할 인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이재명이 하는 행태들, 이재명의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내통 의혹 같은 것들이 불거지고 있고 이재명은 또 개인적으로 선거법 2심 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그 계제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2부에 다른 신규 사건 재판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민심의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효과도 크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비상계엄을 12월 3일 날 선포를 했는데 이제 43일 만에 지금 사실상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그동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한남동 간저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들어가 있었죠. 칩거라기보다 본인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연금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그 과정에서 또 일어났던 일들,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내고 또 한남동 간저에 지지층들이 직결을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40명 이상 거기 계속하고 또 여론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남동에서 정치권에서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압박에 상당 기간 버티면서 지지층을 결집한 측면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심이 움직이는 것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죠. 요인이 되겠죠. 다급해진 이재명이 이 우파 유튜버들에 대해서 릴레이 고발을 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 카톡 금절하는 그런 발상까지 하고 있지만 그런 무리수를 남발을 할수록 민심은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